네. 못 받은 아, 이거 교과서 아니에요? 아, 그럼 이걸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123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는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근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가 순우리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순우리말의 어근이 반드시 포함인데 그냥 3번 안 적으면 안 되나? 그냥 규정 안에도 들어가니까 3번 적지 않을게. 합성명사의 어근과 어근의 결합에 앞말이 반드시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걸 명심하는 주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서 30항의 1.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라고 하면 순우리말의 어근과 순우리말의 어근이 만나서 30항의 1의 1. 뒷말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난다면 밥은 밥인데 무슨 밥? 깃밥하고 된소리로 발음이 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고 뒷말의 첫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하나가 덧난다면 아래와 니가 결합돼서 아래니가 아니라 아랫니 하고 니은이 덧난다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고 세 번째,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된다면 D와 일이 만났는데 뒷니하고 니은이 덧난다면 뭐를 받쳐 적어라?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30항의 2에 순우리말과 한자어에 대한 합성어에서 순우리말 어근 하나, 한자어 어근 하나. 하나가 한자어는 들어오는 거야. 순우리말이 반드시 한 개는 지켜져야 되니까 순우리말의 어근이 앞이든 뒤든 붙어서 합성어를 만들 때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나는 경우 병자가 한자어겠지. 기라는 순우리말과 병이라는 한자어가 만나서 기병이 아니라 기병하고 된소리로 발음이 났어. 기병하고 된소리로 발음이 나면 어떻게?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라.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하나가 덧나 첨가가 돼. 제사와 날이 만났는데 제사날이 아니라 제삿날하고 니은이 첨가가 됐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라.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는 니은이 덧났어. 예사라는 한자어와 일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났을 때 예산일하고 니은이 덧나면 어떻게 해라?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라. 3번은 우리나라의 국어를 치는 공무원 시험에서 공무원 수험생들이 이 6개를 외우지 않는 수험생은 없다라고 얘기했지. 반드시 필출이거든. 필출. 한자어와 한자의 결합에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한자어와 한자의 결합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면 안 돼. 그래서 카메라 렌즈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했을 때 받아쓰기는 어떻게 적어야 돼? 발음은 초점이지만 초점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안경에 도수를 도두다. 안경에 도수를 도구다. 도수. 사이시옷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몇 개 살까? 개수를 정하자 라고 했을 때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는 6단어 곡간, 색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지. 아하, 외울 수 있겠니? 곡간, 색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그래서 끝이야. 이렇게 30항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퀴즈를 지난 시간에 쌤이 냈었나요? 우리 수요일반도 퀴즈 확인하고 정리하고 했었는지. 그러면 규정의 30항으로 이동할 거야. 프린트에 규정의 30항을 펴봐봐. 프린트 받은 거. 김상경 선생님도 여기 안에 있는 예시 외에는 다른 예시를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30항만 외워놓기로 하고 어떤 게 한자어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자어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30항이 2가 되고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의 결합이면 30항이 1이 되는 거니까 한자어가 무엇인지 이거는 막판에 쌤이 한자어로 다 바꿔줄게요. 이 단어에서 뭐에서 한자어다, 뭐 기병에서의 병이 한자어다, 방이 한자어다, 자리세에서 새가 한자어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한자어들의 경우는 쌤이 시험 직전에 주는 프린트에서 다 바꿔줄 테니까 그걸 좀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어디 앉을래? 지성이 옆에 가든지 어디든지. 오케이. 그러면 30항의 1로 다시 이 예시들을 잘 기억해야 돼. 뒷말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고래째랑 깃밥이랑 나룻배랑 나무까지. 이번에는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에 매와 나물이 만나서 맨나물. 아랫니, 턴마당. 터라는 순우리말과 마당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는데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이 덧나면 턴마당 하는 거야. 알았지? 3-3에서 나무라는 순우리말과 잎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나뭇잎 되면 사이시옷 받쳐 적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하나가 한자어니까 이게 한자어라는 걸 쌤이 다 바꿔줄게요. 알았죠? 햇배에서 뭐가 한자어인지 핏기에서 뭐가 한자어인지 그걸 바꿔놓겠습니다. 이번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에서 제사가 한자어야 후가 한자어야 한자어들을 바꿔놔줄게요. 3번에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이 덧날 때 후가 한자어고 예사가 한자어야 이런 걸 좀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왠지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리고 19페이지로 넘어가면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딱 6개가 허락이 되는 거야. 곡간, 색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이 6개만 사이시옷이 받쳐 적어진다라는 걸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30항 옆에다가 우리 좀 적어놨었던 것 같기도 한데 왜 필기가 안 되어 있지? 퀴즈에서 해님인지 햇님인지 왜 이거 퀴즈로 하는 2분의 1 확률 OX 판단하기 옆에 퀴즈가 없으면 잠시만 이거 한 번만 더 강조할게. 그러면 전세방인지 전세방인지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왜냐면 곡간, 택간, 숫자, 색방할 때 색방이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는 한자어니까 색방, 사이시옷 받쳐 적은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 더하기 색방이 아니라 전세 더하기 방이기 때문에 전세와 방의 결합에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전세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횟수가 둘 다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발음도 유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에 따라서 봤을 때 횟수는 30항의 3의 예시로 보낼 거지. 이거 동의해? 30항의 3의 횟수는 돌회자잖아. 돌회자에 사이시옷 들어온 횟수는 30항의 3의 한자어의 결합에서의 예시로 넣어주고, 횟수는 어디에다가 넣어줘야 되지? 30항에 어디에 예시로 들어간다? 30항에 어디로 들어가지? 해라는 순우리말과 왜? 해간자로 바꾸니까 순우리말이잖아. 그리고 수라는 한자의 결합에서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30항에 2의 1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았지? 한자와 순우리말의 결합에서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횟수는 30항에 2의 1로 보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해주소. 할 수 있겠어요? 네.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3-2가 다 끝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 급하지 않으면 남아서 쌤이랑 좀 문제를 푸시면서 시험 대비의 방향을 생각해 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세요. 123페이지. 이제 설명하면서 쭉 넘어가 버릴게. 오늘의 진도 띄어쓰기로 가겠습니다. 해와 님의 결합에서는 해님 왜? 님이 적사이기 때문에 파생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그리고 2번에서 횟수에서는 사이시옷이 결합이 되는데 밑줄 좀 끊고 갈까? 순우리말 해랑 한자와 수가 만났으니까 30항에 2의 1의 사례가 된다는 걸 기억해요. 30항에 2의 1. 3번에 갓단 상추를 수돗물에 깨끗이 씻었다라고 하면 수도라는 한자에다가 물이라는 순우리말. 선생님 이게 한자인지 순우리말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30항에 1의 예시로 갈 건지 30항에 2의 예시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쌤이 좀 바꿔놔줘야 될 것 같아. 예시들을 한자어들을 다 가로로 바꿔서 음을 달아놓을 테니까 그 예시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놔주세요. 수도의 길도자니까 물의 길이라는 수도가 한자어고 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우리말이 물이고 한자어는 수잖아. 그래서 수도라는 한자어와 물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수돗물 하면 니은이 덧나니까 사이시옷을 받쳐줬고 베개라는 순우리말과 이시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발음해보니까 베갯잎하고 니은이 덧나네. 30항에 1에 3의 예시로 베갯잎 돌아가겠지. 그러면 사이시옷이 받쳐 들어간다. 오케이. 찻잔에서 한자어의 결합이니까 30항에 2의 1의 결합으로 찻잔. 노래라는 순우리말과 말이라는 순우리말의 결합으로 30항에 1의 2의 예시로 노랫말 하고 니은이 덧나니까 사이시옷 들어온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나경 쌤이 여러 가지 단어 한 10개를 뿌려놓고 얘를 30항에 1의 1로 보낼지 30항에 1의 2인지 30항에 1의 3인지 30항에 2의 1인지 30항에 3인지 그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게 한자인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프린트로 바꿔보자. 됐지? 그럼 이제 오늘의 세진도 나갈게. 띄어쓰기. 제일 중요한 거 뭐였다? 사이시옷 30항이었습니다. 124페이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마감. 다음 중 만의 올반의 띄어쓰기를 골라보고 각각의 차이점을 탐구해보자. 품사를 탐구를 해서 품사에 따라서 같은 형태의 단어라 할지라도 붙여 써야 되는 조사인 경우랑 띄어 써야 되는 의존명사의 경우로 나뉘어져. 지금 학교에서는 어디까지 나갔지?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군요. 울지 말아요. 어디까지 나갔나요? 사이시옷까지 나왔어. 오 얘네 반 되게 빠르네. 승일반은 좀 빠르다. 띄어쓰기까지 간 반도 있어요? 띄어쓰기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러면 지금 교과서는 3-2만 하는 거죠. 한글 맞춤법만 하는 거죠. 9켤레 구두랑 9켤레 구두랑 그 다음에 3단원 요거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만복사 접목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고전 소설에는 만복사 접목이
그 다음에 현대식 다 싹 다 하는 거라. 그지? 현대식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보라색 책에 진도 나간 것까지 다 들어가고 만복사적 포기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고전소설 1번 했다던데? 한반이 왜 여기는 없지? 그럼 고전소설 책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문법에서는 의문의 변동 다 끝나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변문장, 혼문장 했어요? 서술절, 명사절 이거 했습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열심히 나갈게. 쌤이 진도 파악됐으니까 124 가자. 30분 만에 라고 하면 30분 만에 띄어쓰기 어떻게 해야 되지? 30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는 분이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해줘야 되는 30이라는 수 간형사야. 수 간형사. 의존명사 분을 수식하는 수를 나타내주는 관형사입니다. 30 동그라미 치시고 수 간형사. 분은 단위를 나타내주는 의존명사야. 단위 의존명사. 뭐 차가 몇 대냐 할 때 대라든지 양말에 몇 켤레라든지 그리고 뭐 대, 켤레, 명, 나이에서의 살 단위를 나타내주는 단위 의존명사입니다. 30분 만에 라고 했을 때 만. 그리고 만은 동안을 나타내주는 의존명사. 의존명사 2개 연속된 거야. 그래서 30분만 하고 붙여 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단어를 띄어 써야 되기에 의존명사 띄우고 또 의존명사 띄우고 그래서 30 띄우고 분 띄우고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에서 공연장만 봐도 정말 설렌다라고 하면 공연장이라는 명사 뒤에 만을 찰싹 붙였지. 그래서 오직 단독이라는 한정의 의미를 더해주는 이럴 때의 만의 품사는 뭐라고?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연장 뒤에서의 만은 뭐라고 생각하자? 조사라고 좀 적어요. 보조사. 이럴 때 만은 보조사. 좀 중요합니다. 자, 띄어쓰기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횟수 물어볼 것 같거든요. 세 문장 주고 다음 중 각 문장의 띄어쓰기 횟수를 모두 더하시오. 하면 뭐 6번, 10번, 9번 해가지고 더해가지고 답 단답형 나오고 문장 주고 띄어쓰기 횟수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모두들 컨디션 괜찮나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집중 좀 해야 됩니다. 알았죠? 지치는 표정을 보이면 아이스크림을 사줄 테니까 지치는 표정으로 오케이 2, 3, 4, 5 오케이 나중에 하자. 그러면 가자. 한글 맞춤법 총칙에서 보았듯이 우리말에서는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로 한대. 밑줄 기자. 단어를 띄어쓰기의 기본 단위에다가 밑줄. 근데 예외가 있었지.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조사는 앞말에 어떻게 붙였어야 돼. 조사는 단어이지만 앞말에 붙였어야 되는 예외적인 사항이었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런데 조사는 그런데에다가 세모 치시고 조사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조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조사는 뭐다? 밑에다 좀 적고 갈게.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고 좀 적어줘.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의존적이니까 홀로 쓰일 수가 없잖아.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앞말의 단어에 붙여 써야 되는 거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 외에도 띄어쓰기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의 40이랑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라. 의존이자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의존적이라 할지라도 명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띄어 써야 된다는 거 명심.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단위를 나타내주는 단위성 의존명사 반드시 어때? 띄어 써야 된다는 것도 명심.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위의 규정에 따르면 30분 만에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했을 때 30이라는 수 간형사에 분이라는 단위성 의존명사, 만이라는 의존명사. 그래서 밑줄 끄자.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앞말과 띄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공연장만회사의 만은 공연장이라는 체현 뒤에 반드시 붙였어야 되는 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조사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의 예시들 한번 가볼게. 한 개의 개, 차 한 대의 개, 소 한 마리의 마리, 신 두 켤레에서의 켤레 이런 개, 대, 마리, 켤레가 다 뭐다?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지? 오케이. 왼쪽 기퉁이로 가봐봐. 왼쪽 기퉁이에 초록색 조사 갑니다.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등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밑줄기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 격조사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에다가 밑줄 끄시고 보조사 격조사랑 보조사 구분 체언 뒤에 찰싹 붙여야 되는 조사를 기억해 주시고 의존명사는 앞에 말이 관형어가 와서 반드시 수식을 해줘야 돼. 관형어 생략하면 얘는 혼자서는 의미가 완성이 되지 않아. 예를 들어볼까? 너는 웃는 것이 예쁘다 해서의 앞에 말을 생략해봐봐.
너는 것이 예쁘다. 너는 웃는 것이 예쁜지 우는 것이 예쁜지 미소 짓는 것이 예쁜지 것을 수식해주는 관용어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쓰일 수 있는 명사가 뭐라고? 의조명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떠날 바를 모르겠다. 수식을 받아야지만 쓰일 수 있는 의조명사. 시조 한수를 짓다에서의 수는 단위성 의조명사. 소문으로 들을 뿐이다에서의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뿐 의조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필기 좀 하고 가자. 쌤이 먼저 적을게. 니네 적을 때 쌤이 전달 사항을 얘기를 하고 들을 만큼 들은 만큼이라고 하자. 먹은 만큼 할게. 먹은 만큼 계산하고 가세요. 나만큼 너도 잘하는구나. 법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랑 법대로랑 둘 중에 뭐대로? 법대로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늘 마음은 먹은 대로. 띄어쓰기 다 생각해. 쌤이 적는 띄어쓰기가 맞다라고는 볼 수 없어. 너뿐이다. 띄어쓰기. 기다릴 뿐이다. 띄어쓰기. 생각해봐봐. 확인하고 가자. 그리고 잘좀 깨봐봐.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존명사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 체언대에는 조사는 앞날에 찰싹 붙였어야 된다. 이걸 좀 명심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시. 먹은 만큼. 먹다가 먹은으로 활용이 되어서 만큼을 수식한다. 이럴 때 어떻게 띄었으면 되지? 띄었을까 붙였을까?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만큼 띄었어야 되는 뭐라고? 의존명사라고 생각해 주시고, 나라는 대명사 뒤에 만큼 찰싹 붙였어야 되는 뭐지? 조사. 그러니 선생님 환경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앞에 말이 체언이면 대명사나 수사나 그리고 명사, 체언이 왔을 때 조사나 앞말에 붙였어야 되고,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때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었습니다. 그럼 법대로 띄울까 붙일까? 법대로의 대로. 맞아. 법대로는 붙여야 되는 조사야. 마음대로에서의 대로는 마음이라는 명사 뒤에 찰싹 붙여야 되는 조사야. 마음 먹은 대로는 각각 단어 띄울 거지. 마음에다 띄우고 먹은에다가 띄워서 대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의존명사야. 너뿐이야 라고 했을 때 너라는 대명사 뒤에 찰싹 붙여야 되는 뿐 뭐라고 생각해줘? 조사. 서술격 조사이다. 조사가 두 개가 연속되면 나란히 붙이시면 됩니다. 기다릴 뿐이다. 기다리다가 기다릴로 활용이 되었으니까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뿐은 뭐가 되면 되지? 의존명사. 명사 뒤에 서술격 조사이다는 붙여 쓰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예. 일단 필기하고 가자. 오케이. 네, 설레임이 올지 요맘때가 올지 뭐가 올지를 생각하면서 잠을 깨워. 아저씨 갔다 올라고 봐. 보내주면 안 된다고? 괜찮나? 여기까지. 문 좀 닫아줘. 누가? 됐지. 그래서 의존명사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것과 조사나 앞체언에 붙여 쓴다라는 거를 좀 명심을 해줘. 오케이. 그러면 띄어쓰기 규정 계속 교과서로 나갈게. 125쪽. 적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적고 가시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 진짜? 오케이. 그러면 125페이지 가자. 7번에 제시된 단어를 문장에 따라 조사랑 의존명사로 구분하고 이게 다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이번 시험에. 셋뿐이야 라고 했을 때 셋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품사 뭐가 되지? 뿐이라는 조사가 찰싹 대알라붙을 수 있는 체언이야. 셋에다가 동그라미 수관형사 아니라 수사야 수사. 셋 밑에다가는 수사. 이럴 때 뿐은 보조사. 이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이 된 거겠지 그지? 셋뿐이야에서 이하는 서술격 조사. 난 그냥 열심히 연습했을 뿐이야 라고 하면 연습했다가 연습했을이 되어서 뿐을 수식하니까 연습했을은 뭐가 되면 된다? 관용어. 이럴 때 뿐의 수식을 받고 있다면 미안해 말을 잘못 나왔어. 연습했을의 수식을 받는다면 뿐은 뭐가 돼야 된다? 의존명사가 되면 되겠지. 표현이 좀 괴롭다 싶으면
저기 키다리 책상 있다. 대각선에. 너의 대각선에. 제 키다리 책상으로 바뀔 수 있잖아. 승우 거, 승우 옆에. 오케이. 그 다음에 대로로 가자. 대로는 마음대로라고 했을 때 마음이라는 명사 뒤에 대로는 품사 뭐라고 생각해야 되고 조사. 근데 동이 트는 대로라고 했을 때 트다가 트는으로 활용이 되었을 때 대로를 수식한다면 트는은 뭐가 되고 관용어. 대로는 뭐가 되면 되지? 의존명사. 이거 잘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8번 밑에다가는 출제라고 좀 적어주시죠. 8번의 예시들 다른 문장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져서 횟수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다민이라는 명사 뒤에 넣는 조사. 오빠에게 오빠라는 명사 뒤에 에게 조사. 연필 두 자루에다가 물결 표시 이 부분을 잘 띄었어야 되겠지. 연필 두 자루 어떻게 띄었을까? 연필이라는 명사에 부라는 수관형사에 자루라는 단위성 의존명사야. 각각의 단어는 띄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자루를 붙여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 연필 하나, 두라는 수관형사. 수관형사의 두가 자루를 수식해. 자루는 자루인데 몇 자루라고 했을 때 두 자루. 그래서 두 띄우고 자루야. 이유를 잘 기억해야 돼. 두가 뭐라고? 수관형사. 자루가 단위성 의존명사. 르이라는 조사는 앞말에 붙이고 주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연필 두 자루가 핵심인데. 2번으로 갑니다. 지연이는 한 단어, 이제 부사 한 단어, 13살인데에다가 물결 표시 얘 띄어쓰기 다 잘해야 되겠다. 13이라는 수관형사가 살이라는 단위성 의존명사를 수식해줘야지. 그래서 살이 여기에서 뭐가 된다? 단위성 의존명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가 인대로 활용이 되었어. 인대 밑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야? 서술격 조사 이다. 그래서 13 띄우고 살 띄우고 인대. 키는 어른만큼 했을 때 어른만큼 잘 띄웠어야 되거든. 어른이라는 명사 뒤에 만큼 찰싹 붙여야 되는 만큼의 품사는 뭐가 된다? 조사. 할 수 있겠습니까? 13살인데의 살, 단위성 의존명사. 인대는 서술격 조사 이다라서 앞말에 붙여 쓰고 어른만큼의 사의 만큼은 보조사라서 앞말에 붙인다. 밖에 띄우고 나갔더니 띄우고 햇볕이 띄우고 뜨거워서 띄우고 집에 올 수밖에 없었다 해서 올 수밖에가 핵심이네. 오다가 올이라는 관여어가 되어서 수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했어. 올 띄우고 수. 밖에가 품사가 뭐가 돼야 되지? 수라는 의존명사 뒤에 찰싹 붙여야 되는 밖에의 품사가 뭐가 되지? 조사. 그렇지. 그러면 너밖에 없어 라고 했을 때 예시 하나만 더 적어줘. 너라는 대명사 뒤에 밖에는 오직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 근데 밖에 나가 라고 했을 때 밖에는 밖이라는 명사에다가 에라는 조사가 와서 아웃사이드에 나가라. 밖에 나가라. 오케이? 괜찮니? 안 헷갈릴 수 있겠니? 너밖에 사이 밖에 밖 플러스 에 할 수 있겠어? 헷갈리지 말자. 자, 그러면 계속 예시로 갑니다. 밖에 나갔더니 회사의 밖에랑 집에 올 수밖에 회사의 밖에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8번 밑에 더 알아보기 크게 별표해주세요. 의존명사치는 어떤 지밖에 없다. 의존명사치는 시간의 경과일 때만 의존명사치야. 한번 읽어볼게. 어미회사의 는지라든지 리을지 일부의 지는 앞말에 붙여 쓰지만 우와! 뒤에 거 밑줄 꺼줘. 어떤 일이 있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에다가 밑줄 옆에다가 뭐라고 적자? 시간의 경과라고 적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의 지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라고 했을 때 귀엽다에다가 니은지는 어미야. 그리고 집을 떠난 지 3년이 되었다 해서의 시간의 경과 떠난 지, 만난 지, 사랑한 지, 헤어진 지, 공부한 지 시간의 경과일 때 지는 의존명사니까 띄어 쓰는 거야. 그러면 옆에다가 예시 좀 적어줘. 남을지 말지 모르겠다. 남을지 갈지 띄어쓰게 해줘. 남을지 갈지. 학원에 오늘 마치고 2교시 야자 2교시에 남을지 갈지. 마치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나 을이 붙어서 지는 진데 남을지 띄우고 싶지. 가다는 가다인데 갈지 띄우고 싶지. 시간의 경과일 때만 지는 의존명사라는 걸 명심을 해야 돼.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남다 뒤에 을지 어미로서 뭐뭐 할지 말지. 가다 뒤에 리을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어미인 거야. 그런데 지금 학원에 남은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한 문제도 안 풀고 롤만 하고 있네. 그 패드에서도 롤 돼? 무슨 게임 하는 거야? 축구 게임은 피파야? 네. 피파 2025 뭐 이런 거야? 네. 피파 엄청 좋아하대. 그러면 피파 2025 언제까지 할 거니? 학원에 남은 지 30분이 지났는데 자습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그럼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다. 시간의 경과일 때의 지는 뭐라고? 의존명사.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명심해줘. 의존명사 지는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의존명사 지는 다른 의존명사랑 헷갈리지 않게 한 경우밖에 없어.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이지만 의존명사 지야. 그 외에는 전부 다 붙이는 뭐라고 생각하자? 범위라고 생각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그렇게 여긴다라는 볼시자를 사용해서 중요시하다, 문제시하다, 등한시하다, 볼시자 사용해서 중요시, 등한시, 문제시에서의 시는 접사 붙여서 그냥 단어로 파생이 된 거야. 한 단어니까 당연히 붙였어야지. 중요시, 문제시, 등한시, 경한시 이런 것들. 그런데 초가시라고 했을 때 이때의 시는 또 떼시자인데 각 단어의 하나의 명사, 의존명사 시로서 시는 시인데 초가시 수식하는 겁니다. 초가시, 경과시, 시간을 나타내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경우를 나타내는 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믿을게. 공부하고 갈 것이라고. 그러면 탐구 적용으로 한번 가볼까? 126쪽 1번. 의문의 변동은 표기에 반영을 한다. OX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의문의 변동, 교체, 첨가, 축약, 탈락에 해당하는 4가지 유형의 의문의 변동들은 표기에 반영을 한다. OX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부분 단순화라든지 구개음화라든지 등등등 거의 다 표기에 반영을 하지 않죠. 근데 표기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모음의 탈락이라든지 일부 자음의 탈락은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에다가 님이 더해졌을 때 아드님이지 아들님이 아니지. 이럴 때 리을 탈락은 표기에 반영을 하죠. 네. 살다라는 어간디에 는이라는 어미가 왔을 때 살는이 아니라 사는이죠. 이럴 때 리을 탈락 표기에 반영을 하죠. 그리고 또 예시 한번 들어봐봐. 모음 탈락에서는 이 경우 말이야. 1번에서 담갔다. 보기 박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땡월땡일 토요일 흐리다가 겜이라는 하는 겜이네 겜. 날씨가 겜. 토요일이지만 일찍 일어났다.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복지관 마당에서 김치를 담갔다 해서 기본 형태. 담갔다를 사전에서 찾을 때 뭐라고 사전에서 담갔다 찾을 때 뭐라고 찾을 거지? 담그다. 그리고 또 담그다. 두 가지 중에서 헷갈리지 않나요? 담그다일까요? 담그다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담그다입니까? 담그다입니까? 1번, 2번. 이제 담그다 발음 비슷하게 해가지고 1번, 2번 하니까 담그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적고 가자. 담그다라는 말 없어요. 담그다기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앗다기 다 하면 모음어미 앞에서 의가 탈락이 되는 의탈락 기억나십니까? 끄다닥에 어가 오면 꺼. 의가 탈락돼서 표기에도 반영을 해서 표기는 어떻게? 담갔다. 발음은 의탈락에다가 야씨 그러면 담갔다 가지고 의문의 변동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적어야 돼? 담그다닥에 앗을 생각을 해서 의탈락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담갔다가 되잖아요. 그죠? 담갔다. 의탈락도 적어야 돼. 의도 탈락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된소리 대리까지 담갔다. 하시겠니? 의문의 변동 솔직히 다 기억이 나니 아니면 얼마나 까먹은 거니? 기억이 납니다. 의문의 변동 진짜 빠르게 나갈게. 그러면 쫙 그냥 1항부터 30항까지 그냥 달릴게. 담갔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이지만 뭐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의탈락도 있어. 깍두기야, 깍두기야. 받아쓰기 어떻게 할 거야? 깍두기로 적을까? 깍두기로 적을까? 깍두기. 왜? 이유를 설명해야 돼. 깍두기는 왜 두기라고 적지? 뚜기로 발음이 나는데 그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브 받침 뒤에도 된소리로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 어떤 경우?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 짭짤, 씁쓸, 쓱싹, 뚝딱.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그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괜찮지? 네. 오늘 좀 우울한 일이 있었나? 표정들이 안 좋네. 거치고. 아니 근데 김상경 쌤이 요즘 화나셨다며. 너무 수업 시간에 적극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진도를 엄청 성의 없게 나간다고 막 애들이 얘기하던데. 근데 이 얘기를 진짜 김상현 쌤 온 지 한 5년 훨씬 넘었는데 항상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거치고 해보자.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거치고는 드랑 크랑 만났을 때 뭐부터 할까? 거센 소리 대기. 그 다음에
드흐 만나서 트가 되면 형식 형태소 1을 만났을 때 무슨 현상? 구개음화. 그래서 겉티고가 아니라 겉치고 되는 거지. 2번으로 내려갈게요. 우리말에서는 같은 형태의 말이라도 띄어 쓰는지 붙여 쓰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축구를 못하다라고 하면 이건 뭘까? 능력이 좀 부족하다. 아, 축구를 못하네. 축구 못해. 라고 하면 개발이네. 라고 했을 때 축구가 좀 안 되네. 라는 거에서 능력 부족이야.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못하다야. 그런데 축구를 명사 뒤에 목적격 도사 못이라는 부정부사에 하다라는 서술어가 오면 못이 하다를 수식하는 부정부사로서 축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능력 부족 혹은 뭐의 환경의 탓으로 축구를 못하다. 그러면 지도 방안을 뛰어넘고 1번에 안 되다도 한번 살펴볼게. 안 되다라는 통째로의 합성어로 생각해 본다면 안 되다라는 동사라면 밑줄 긋자.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에다가 밑줄 긋이고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성사가 안 된 거야. 결혼이 안 되다. 결혼이 안 되다는 무슨 뜻?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저 사람 좀 안 됐어 라고 하면 좀 안타깝다 뿐만 아니라 훌륭하지 못하게 된다. 저 사람 좀 사업이 안 됐어. 이런 거보다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에다가 밑줄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에다가 밑줄 그리고 형용사에서의 안 됐다라고 하면 뭐다? 마음이 안 됐어 라고 했을 때 언짢다. 혹은 저 사람 얼굴이 안 됐어 라고 하면 얼굴이 많이 상하다. 근데 아니라는 부정부사의 대다를 수식을 할 때는 아니 붙는 말로 되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정의 의미. 띄어쓰기에 따라서 뜻이 또 달라지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큰 집은 추석이나 설날에 큰아버지 댁으로 갑시다. 큰 집. 그리고 크기가 큰 집은 큰 띄우고 집인 거예요. 집꼬리는 월급이 집꼬리 같다라는 매우 적은 양을 나타내거나 지의 꼬리를 나타내거나 괜찮습니까? 안 되다가 하나의 단어로 등재가 되었을 때 이때의 안 되다는 좋게 되지 못하는 거, 일정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거. 괜찮다면 127페이지 이어갈게요. 어쨌든 잠을 깨야 됩니다. 그냥 허투의 시간으로 보내시면 너무 아까워요. 지금 이 시간이. 자, 127페이지 갑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막내 동생일까 막내 동생일까? 맛있습니다. 왜 맛이 없잖아. 맛있습니다. 슈팅스타 같은 맛이니까. 막내 동생이야, 막내 동생이야. 막내 동생이야, 동생. 막내라는 순우리말과 동생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막내 동생이 아니라 막내 동생이 되거든. 막내 동생이기 때문에 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나면 뭐를 받쳐 적는다?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막내라는 순우리말에 30항의 1의 1인 거야. 동생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막내 동생이 아니라 막내 동생입니다. 동생. 그래서 사이시옷 받쳐 적는다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장미라는 순우리말과 장미라는 한자어와 가라는 한자어가 만나서 장미과 되면 사이시오 받쳐 적으면 돼, 안 돼? 네. 나무라는 순우리말과 이건 30항에 1의 3이라고 적어주자. 30항에 1의 3 나무라는 순우리말과 잎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나서 나뭇잎 되면 사이시오 받쳐 적고 시내라는 순우리말과 물이라는 순우리말이 만날 때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하나 더 덧나면 사이시오 받쳐 적고 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래서 결합된 두 명사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순우리말이어야 되는데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라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은 예시는 장미과. 위 단어 중에서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났나요? 라고 하면 모음으로 끝났나요에서 아니오에서의 예시라면 모음으로 안 끝나야 되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고 갈게. 모음으로 끝났으면 이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을 수 있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된 막내 동생,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난 시냇물,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 니은이 덧난 나뭇잎까지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순대라는 한자어와 고유어의 순대 밑에다가는 순우리말, 국에다가도 순우리말, 순우리말과 순우리말의 결합이니까 30항에 1의 1이 되겠지. 순대국이라고 하면 사이시오 받쳐 적어주고 한자와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시오 받쳐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서 초점입니다. 초점. 괜찮죠? 128페이지 갈게요. 너무 중요하다. 4번에 사든지 말든지에서 던지는 과거 해상이야. 던지 말던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밑줄 글자.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덜아와 던에다가 밑줄.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덜아랑 던에다가 밑줄 위에다가는 회상이라고 좀 적어줘. 회상의 어미 덜아와 던이야. 그리고 가리지 아니하는 뜻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뭐로 적어야 된다? 든지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내려와서 사촌 동생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명사로 오뚜기는 어떻게 쓸 거예요? 라고 하면
진라면 순한맛 진순이 먹는 사람 있지? 맷질이라서 진순이 먹는 사람들 오뚜기라고 했을 때 그 오뚜기는요 고유명사라 가지고 오뚜기라고 적지 상호명이라서 오뚜기라고 적지 오뚜기라는 부사 뒤에 이라는 접사 붙여서 오뚜기라는 명사로 파생이 됐으면 오뚜기는 원형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제4장 제24방에서 얘기하네요. 오뚝하다 오뚝거리다 해서 오뚜기라는 부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뚜기라는 부사 뒤에 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명사가 됐다면 밑줄 끝자 원형을 밝혀 적는다에다가 밑줄 원형을 밝혀서 적어야지 오뚜기라고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는 안 돼. 알 수 있겠니? 예. 그리고 이번에 이거 진짜 받아쓰기 많이 틀리지. 배랑 배. 그러면 칠판에서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자. 얘들아 배 혼자 있으면 어간 혼자 쓰이는 거랑 마찬가지야. 먹어를 갖다 먹 하는 경우랑 마찬가지라고 봐. 그래서 대는 어간 하나만 델롱 있는 경우야. 대어가 되어서 준말로 뭐를 적어줘야 돼? 되가 돼야 돼. 그래서 보다도 마찬가지. 내일 배워요 라고 하면 내일 배라고 하면 어간 혼자야. 근데 배우라고 하면 얘를 뭐로 봐야 되겠다? 먹어요랑 마찬가지지. 배다에다가 어에다가 요가 더해져서 먹어요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줘. 그러니까 어간 혼자서 쓰이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내일 가도 되고 와도 되고 어간 뒤에 고 먹고 하잖아. 고가 어미가 있으니까 어간 돼 써주시고 대어고라고 하면 먹어고입니다. 먹어고 대어고의 말은 없어요. 먹고인 거지. 그래서 대는 어간 혼자서 쓰이는 경우 대어를 줄여서 대지대자로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됐다야 되었다야 됐다 할 거야 되었다 할 거야 되었다. 그래서 준말에서 어떻게 적어주면 돼? 대지대자 써서 됐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예시 한번 가볼게. 대는 어간 대에다가 어미 어가 만난 결합해서의 준말이라고 생각해. 어간 대에는 반드시 어미가 있어야 되니까 가도 돼? 라고 하면 이거 먹어도 돼? 라고 했을 때 경우랑 생각해봐봐. 가도 돼? 라고 하면 돼. 어간 혼자 쓰이는 경우야. 가도 돼요? 어미 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가도 돼가 맞는 표현인 거지. 그리고 몇 날과 몇 달에서의 몇은 존재하지만 며칠은 발음했을 때 며칠이기 때문에 몇이라는 접사를 그 몇이라는 어근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굳어진 말로 뭐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며칠이라고 쓰면 돼. 몇일이라는 말은 없어. 얘들아 몇일이 돼버리니까 발음을 하면 몇일이라고 발음하는데 몇일이란 발음도 쓰지 않잖아. 무조건 그냥 며칠이라는 형태가 굳어졌다고 생각해요. 몇 날이라는 말은 있어도 며칠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몇 날은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며칠이지 몇일은 있다 없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129. 국물 맛이 진해지도록 졸여주세요. 졸여에다가 밑줄 끄시고 졸이다. 액체를 날린다. 졸이다는 액체를 끓여서 날리는 거야. 사전적 정의로 좀 이쁘게 적어줘도 되나 쌤이? 마음이 쫄다에서의 졸이다로 초조하다라는 뜻에서의 졸이다도 있고 마음을 졸이는 거 발표를 앞두고 마음이 졸인다라고 할 때 쌤이 좀 적어볼게요. 사전적 정의로 이거 적읍시다. 예. 아이스크림 잘 먹으니까 귀엽네. 네. 졸이다는 옆에다 뭐라고 적지? 물, 액체를 증발시켜서 분량을 줄일 때 졸이다야. 그치? 국 같은 거를 졸이는 거죠. 우리는 잔소리로 졸이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국물을 졸여주세요. 그 다음에 졸이다는 뭐야? 초조해하다. 초조해지다. 졸이다. 그 다음에 이때의 조리다는 뭘까? 양념에 덩어리가 있으면 거기에다 배어들게 만드는 거에서 갈치조리, 고등어조리, 덩어리에 양념을 배게 하는 것은 조리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조리다에서 선생님 고등어조림도 할 때 물을 증발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 조리다랑 조리다가 요리에서는 동시에 사용이 되나요? 라고 하면 끄덕끄덕이기는 해. 고등어조림 만들 때도 국물은 조리는 거고 양념 고등어 덩어리에다가 양념이 배어드는 거는 조림이니까. 동의하심? 예. 그래서 조리다는 여러분이 아는 통조림이라서 양념이 배어들게. 그래서 예를 들어 갈치조림. 국물 날리는 건 뭐다? 조리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이거는 양념이 배어들게 하는 거야. 국물을 날리는 게 아니라.
시험에 좀 나올 것 같다. 뭔가 실판이 잘 안 보였나요? 다시 한 번 더. 조리다는 국물을 증발시켜서 분량을 적게 하다. 조리다는 양념이 배어들게 하다. 갈치조림, 통조림, 장조림.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국물 맛이 진해지도록 국물을 조리는 거니까 조리다가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햅쌀로만 만듦이라고 했을 때 햅쌀은 문제 없지. 근데 좀 궁금하지 않니? 왜 해 더하기 쌀이란 말이야? 오래 난 쌀이라서 해 더하기 쌀인데 왜 햅쌀 없었던 비율이 더 나는 걸까? 우리 중세국어 할 때 배웠잖아. 쌀이 아니라 중세국어에서는 뭐였다? 뿌쌀이었다. 뿌쌀이었기 때문에 어두정군의 뿌쌀이었기 때문에 그 흔적의 비읍이었잖아. 해와 쌀이 더해져서 비읍이 더 나는 햅쌀. 로만 만듦이라고 했을 때 만듦에다가 동그라미 어간이 리을로 끝나면 리을 미음의 형태로 적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친구한테 이런 거 받아쓰기 좀 틀리면 쪽팔리잖아. 좀 멋진 지성인 남자친구가 되어주자. 만듦. 그 다음에 베풀다도 어떻게 해야 돼? 베풀다에 리을 미음. 또 여자친구가 너무 또 기본적인 거 있잖아. 막 마음대로 해라고 했을 때 막 오는 대로 만나자, 막 되는 대로 만나자 했을 때 막 이렇게 대로 적는 여자 진짜 좀 깨지 않겠나? 뭐 하나의 척도로 삼아라. 알았지? 여자친구의 지덕체를 갖춘 여성을 좀 찾아라. 아주법 너무 틀리면 좀 곤란하다. 만든 베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예시 들어보자. 또 리을 미음으로 살다에서도 삶. 또 뭐 기억나는 거 없나? 베품 만든 삶. 어간이 리을로 끝나면 리을 미음으로 적으셔야 돼요. 알았죠? 미음 적는 거 아닙니다. 옆에다 만든 옆에다 베품도 적어주시고 삶도 적어주시고. 직접 달인 대추자라고 하면 이럴 때 달이다는 뭐라? 달이다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달이다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다리미질. 맞아. 다리미질의 다리미야. 다리미. 그러면 달이다는 달다에다. 역시 국물의 양을 조리는 거 아까 조리다 나왔던 것처럼 약도 어떻게? 한약을 달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달이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1번에 만듦으로, 조려로, 그리고 다리다로. 성장률은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지? 앞에 말이 니은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멸과 률이지만 앞에 말이 모음이나 니은으로 끝나면 열률이고 그 외의 경우는 률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문장을 끝내는 거는 하시오 체이기 때문에 오로 끝나야 돼요. 뭐뭐 하시오, 미시오, 당기시오, 오로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시죠. 식당 차림표에서 오징어 덮밥 할 때 덮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비읍의 덮밥 고칠 수 있겠니? 육개장에 아이 괜찮니? 김치찌개일 때 게자는 아이로 적어주셔야 되고 생각컨대는 쌤이 프린트해서 얘기할 거고요. 맛있대 필기하고 가겠습니다. 맛있대의 어이의 대와 아이의 대 어떻게 다르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떨 때 어이고 어떨 때 아이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떨 때 쓰고 계시나요? 어이로 내가 대를 쓸 때 어떨 때지? 와 진짜 맛있대 뭐 이런 거라든지 와 진짜 예쁘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거 목도한 사실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와 진짜 예쁘대. 왜 예쁘대 해서 또 웃음 터졌는데 뭐 있지? 아 진짜 맛있대. 해봐봐 보지 뭔데? 공개해라 빨리. 어? 어? 스피드? 셀피? 아 셀피대? 귀여워. 직접 경험한 거 어이. 와 맛있대. 와 멋지대. 막 이런 거 있잖아. 걔는 뭐야? 뭐뭐 하다고 해라는 전해들은 사실. 야 취소됐대. 전해들은 사실. 전해들은 정보에 대해서 아이. 야 취소됐대. 연기됐대. 뭐 한대. 전해들은 거 아이. 그러면 내가 먹고 왔던 거라면 와 진짜 맛있대. 근데 어이의 대는 어떤 경우에 쓰는 거야? 그러면 어이의 대는 야 이 집 진짜 맛있대. 우리도 먹어보자. 전에 들은 걸로 이 집 진짜 맛있대. 먹어보자. 내가 먹어보지 않았을 때. 가득해지는 이라고 했을 때 지는 시간의 경과일 때만 의존명사라고 했지. 그럼 가득해지는은 붙였어야 되겠지. 샘솟는도 샘솟다 한 단어 있는 대로는 띄어쓰고 날아갔다가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 괜찮나요? 네. 근데 끝이 아니거든 얘들아. 조금 지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큰 살이 하나가 남았다. 이 관련된 규정들을 한 번 더 훑어야겠다.
그러고 나면 자유가 올 것이니라. 130페이지 한번 봐봐. 130페이지 대단한 갈무리의 한글 맞춤법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이게 한 문제 나온다 그랬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어야 되고 마음껏이야 마음것이야? 마음껏하고 된소리로 적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유를 설명해줘. 규정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이유를 얘기해줘. 뭐였지? 마음껏하고 된소리로 적어야 되는 이유. 특별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어야 돼. 그 까닭이 지금 없이 환경이 어떻다? 마음이라는 미음의 노랑 양말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기로 했잖아. 듬뿍, 싹, 살짝 이런 거. 듬뿍과 살짝. 네, 싹둑은 뚝이라고 적어야 돼. 싹둑이라고 적어야 돼. 싹둑이라고 둑. 된소리로 적지 말고 둑이라고 적어야 돼. 왜? 급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으면 안 되니까. 깍두기도 마찬가지야. 나열과 성공률의 차이 아시지요? 등굣길의 사이시옷과 해님의 님은 적사라서 안 됩니다. 공연장난과 30분 만회에서의 많은 의존명사. 셋분과 연습했을 뿐에서의 뿐. 10분의 분은 조사, 연습했을 뿐의 뿐은 의존명사. 30분의 분은 단위성 의존명사. 부자루의 자루도 단위성 의존명사. 괜찮니? 31쪽 가봐봐. 아, 이제 좀 큰 산이 나와서 규정을 프린트해서 해야 돼. 이렇게 끝이고 김상경 쌤이 132랑 133페이지 읽으면 얘기해줘. 알았지? 꼭 읽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니까. 오, 소준이 좀 풀었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고비야. 이거 프린트 한번 훑어요. 이 프린트에서 시험에 나올 파트들 정리할 테니까 딱 손에 쥐시고 1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더 훑습니다. 집중.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표준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표준어의 사정 원칙 기억나? 어떻게 표준어를 정하는지 사정 원칙 기억나? 누가 쓰는 거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오케이. 소리대로에다가 밑줄 그시고 제1항에 표음주의 원칙이라고 적고 갈까? 표음주의. 어법에 맞도록에다가 밑줄 그시고 표의주의.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고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 거야. 제2장의 자모는 안 봐도 돼. 자모에다가 X를 하자. 제2장 자모에 X. 제3장의 소리에 관한 것에서는 제5항이 시험에 나오지. 5항 옆에다가는 크게 별표 표시되어 있어. 얘는 봐야 돼.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이 24항부터 27항에 해당하니까 24항부터 27항에 해당되지 않은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적세가 아니라 어떻게 적어줘야 돼? 소적세. 어개가 아니라 어깨. 오바가 아니라 오빠. 으듬이가 아니라 으뜸. 악이다가 아니라 악기다. 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라서 반드시 된소리로 적어줘야지 알아먹는 거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노랑 양말 뒤에서 나는 된소리. 아까 듬뿍, 산뜻, 잔뜩, 살짝, 훨씬, 엉뚱. 엉이라는 이응 뒤에 뚱이면 된소리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다만이 더 중요했죠. 급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덥석이라든지 법석이라든지 싹둑이라든지 딱지, 국수, 깍두기 된소리로 적지 마. 23항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였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밑에 예시 뭐뭐 들어줬다. 주식, 떡상에서 짭짤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제 팔아버렸네. 씁쓸하다 씁쓸해. 짭짤과 씁쓸 어떻게 적었어야 됐지? 급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인데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서는 된소리로 적는다 적지 않는다? 적는다. 그래서 어떻게 적는다? 씁쓸, 씁쓸, 짭짤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는 된소리로 적는다. 괜찮지? 오케이. 제2절에서의 구개음하는 시험에 안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면 세부적으로 없앨게. 제6항 X. 제6항 안 봐도 돼. 제7항도 X. 8항 X. 9항 X. 10항은 봐야 돼. 10항에서는 두음법칙 했던 거 기억나지? 연효윤이가 단어 첫머리 올 때는 두음법칙에서 탈락이었어? 교체였어? 탈락이 되어서 여유유로 적는다. 다만 의존명사는 본음을 인정한다도 기억나지? 단어 첫머리가 아닐 때는 본음대로 적어도 되고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는 신, 공, 남존 여비에서 남자는 종기, 여자는 비천 기억해야지 그지? 그리고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명사는 한국 여자 대학에서의 한국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여자를 첫 음절로 인정을 해서 두법칙 적용해.
대한 요소 비료에서는 요소랑 비료를 잘 보라 그랬지. 요소는 두 법칙 적용하고 비료의 료자는 두 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비료로 적는다. 동의하십니까? 10이랑이 반복이거든요. 야여요요요리가 단어 첫 마리에 올 때는 야여요이로 적는다. 반복입니다. 제 10이랑도 10항이랑 반복이고 다만 5페이지에 다만에다가 별표색 얘를 잘 봤어야 되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연류를 연륜로 적는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제 12항으로 가세요. 나레로레루르가 단어 첫 마리에 오면 얘는 교체였어 탈락이었어 나네노노누로 적는다는 교체야 탈락이야? 아 교체야. 리을이 리은으로 교체되는 경우 잘 기억해 주세요. 13항에서는 이거 밑줄만 끊고 갈까? 급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지만 밑줄 끄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에다가 밑줄 딱딱 쌕쌕 씩씩 똑딱똑딱 쓱싹쓱싹 얘네들 다 뭐라고? 급의 받침 뒤에서 쌉쌀 씁쓸 짭짤 다 된소리로 적는 이유가 뭐라고? 급의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지만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서 그래. 걔네들 예시만 좀 표시해주면 안 될까 얘들아? 씁쓸의 동그라미 짭짤 동그라미 쌉쌀 동그라미 똑딱 쓱싹 이런 거 표시 좀 해줘. 그 다음에 7페이지에 14항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14항 X 15항 X 그런데 15항의 붙임 2 좀 봐줘. 이거는 교과서에 있었어. 15항의 붙임에 해당하는 체크 표시 좀 해주시고 종결 표현에서는 하우체이기 때문에 어미가 요가 아니라 뭐가 와줘야 된다. 요로 소리가 나더라도 오로 적어야 돼. 이것은 책이 요가 아니라 책이 오야. 이리 옷이 요가 아니라 이리 옷이 오야. 이것은 책이 아니 오야. 오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체이기 때문에 문장에서의 종결은 뭐다? 오. 9페이지로 가보자. 붙임 3도 체크. 얘도 좀 봐줘. 연결형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연결일 때는 해로체 사용해도 돼. 이것은 책이오에서의 이오에다가 동그라미, 저것은 부시오에서의 이오에다가 동그라미, 또 저것은 먹이오가 되는 거지. 연결할 때는 이오, 이오인데 문장의 끝에서는 뭐가 와야 돼? 이오가 오는 거야. 이오, 이오, 이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장 종결일 때는 하오. 문장의 연결일 때는 요. 할 수 있겠니? 네. 그 다음에 16항은 안 봐도 돼. 16항에다가 X, 18항도 X. 그 다음에 19항 X. 16, 17, 18, 17은 17항 좀 봐줘. 오랑 요랑 차이가 뭐야? 해요체일 때는 요를 붙이지 당연히. 일거라는 어간 뒤에 요라는 보조사를 붙이면 일거요, 참으리요, 좋지요. 이거는 보조사 요를 통해서 해요체 만드는 거잖아. 근데 좀 전에는 하십시오체 만들 때는 문장의 종결 표현이 뭐가 와야 된다? 오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17은 그거 말만 설명했고 18X, 19항 X. 교과서에 안 나와서 20항 X, 21항 X, 22항 X. 교과서에 안 나와서. 근데 교과서에 나와서 언급한 거는 잘 보자고. 25항에다가는 크게 별표. 22, 23, 24는 다 안 봐도 되는데 25는 교과서에 있어.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역시 이를 붙여서 또 부사로 파생시키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라. 급하다, 꾸준하다, 도저하다, 딱하다, 어렴풋하다, 깨끗하다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갑자하다 안 되고 반드하다 안 되고 슬며사다가 안 되니까 부사 곰곰과 더욱과 센끝 오뚝 일찍 해죽이라는 부사에다가 이가 더해져서 또 부사가 되면 원형을 밝혀 적자는 거야. 25항을 잘 봐줘야 돼. 맞지? 25항은 교과서에 나와. 네. 26항이랑 27항은 그냥 넘어갈게. 교과서에 안 나와서. 그리고 27항, 28항, 29항도 넘어갈게. 교과서에 안 나와서. 30항에다가 별표 3개지. 30항은 사이쇼 잘 기억해주고 30항에 3가지.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방금 학습활동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좀 나와. 봐봐. 31항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어. 대에다가 쌀이가 만나면 뎁쌀이 왜? 쌀이 뿌쌀이었거든. 매에다가 뿌쌀이랑 더해져서 맵쌀 그 흔적이 남아있어. 좁쌀의 동그라미, 햅쌀의 동그라미. 순우리말의 결합에서 쌀이 뿌쌀이었기 때문에 비읍이 덧나는 거야. 그거 기억해놓고 이번에 히읗 소리가 덧나는 거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중세국어에서 머리와 가락이 더해졌을 때 머리카락, 머리가 히읗을 안고 있는 체형이었던 거야. 살과 고기가 더해졌는데 살코기로 없었던 히읗이 생기는 거는
살이 히읗을 안고 있는 체온이라고 해서 이거 중세국어 때 뭐라고 배웠지? 기억나는 사람. 살이라든지 수의 안에 암에 히읗을 안고 있었던 체온이었어. 벌써 다 까먹은 거야? 히읗 종성 체온인가? 히읗 종성 체온. 얘네들이 히읗 종성 체온이어서 명사랑 명사랑 결합할 때 히읗이 덧나는 거야. 괴롭지? 얼마나 힘들고 다 와간다. 32항, 33항, 34항 다 넘어가자 알았지? 35, 36, 37, 38, 39 넘어가는데 40의 별표 3개. 교과서에서 40이 언급이 됐어. 조금만 힘내. 다 끝나간다. 자, 40항에서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남는 경우야. 밑줄 긋자.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남아.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랑 어울린다라는 거에서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까지 밑줄 쭉 그시고 히읗이 남아서 뒤에 음절의 첫 소리랑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야. 간편하게 해서 간편자의 편자의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봐봐. 하의 앞말이 노랑 양말이거나 모음으로 끝나면 히읗을 흘리고 하의 암한 탈락이 되는 거야. 간편하게 해서 간편의 니은에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히읗이 남아져서 간편케야. 할 수 있겠니? 연구하도록에서는 하의 앞에 말이 뭐로 끝났지 지금? 자음이 아니라 모음의 울림소리 영구의 우에다가 동그라미.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영구의 우에다가 동그라미. 가하다에서는 하의 앞에 말이 뭐로 끝났지? 아에다가 동그라미. 다정하다에서는 다정하에 하의 앞말이 뭐로 끝났지? 다정의 이응의 동그라미. 정결하다에서는 정결의 리을 동그라미. 흔하다에서는 흔의 니은의 동그라미. 와, 노랑 양말이거나 모음이면 히읗을 흘리고 하의 아만 탈락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준말을 만들면 간편 케야, 영구 토록이야, 가타, 다정타, 정결타, 흔타. 없었던 히읗이 어디에서 하의 준말에서 히읗을 흘리고 가는 거야. 어떤 경우? 앞에 말에 하 앞에 말이 모음이거나 노랑 양말일 때 중요한데 40항에서.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간편의 니은, 영구의 우, 가하다의 아, 노랑 양말이거나 적자. 그러면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밑에다가 뭐라고 적지? 하 앞에 말의 환경이 노랑 양말, 니을 리을 미음 이응 모음. 적을게. 니은, 니을, 미음, 이응 모음이 있대. 하랑 더해지면 하에서 히읗은 남기고 누구만 탈락하자? 아만 내지꼬리 뿅. 준말 규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고 싶은 사람은 적으시고요. 그리고 하에 아만 돼지꼬리 뿅 되고 이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아니하다에서는 히읗이 받침으로 들어가서 않다. 그러하다에서 그렇다. 아무러하다에서 아무렇다. 어떠하다에서 어떻다. 이러하다에서 이렇다. 저러하다에서 저렇다. 히읗이 앞말에 받침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괜찮니? 히읗이 앞말에 받침으로 들어간 경우. 넘어가서 23페이지 진짜 다 왔다. 23페이지에 붙이미에다가 별표. 어간의 끄듬절 하가 아주 줄적에다가 밑줄. 어간의 끄듬절 하가 아주 줄적. 아주 줄 때는 어떨 때? 아주 줄적까지 밑줄 끄시고 어떤 경우? 노랑 양말 모음 외에 자음이 왔을 때. 노랑 양말 모음 울림소리 외라고 적으면 되는데 쌤이 좀 부족한 행동을 했네요. 울림소리 외의 자음. 울림소리 외의 자음이면 안 울림소리면 되겠죠. 노랑 양말이야 모음 빼고 난 후에 하가 오면 하가 아주 준다. 하가 통째로 돼지꼬리 뿅. 할 수 있겠어? 아니 쌤이랑 한번 이게 겨울방학을 맞이할 때도 겨울학기 시작이 언제야? 1월 초지. 1월 5일. 그러면 시험이 8, 9, 10, 10일까지요. 막 마라톤도 하고 그 이후에서의 행사들은 거의 다 집에 가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1월 5일쯤에 오는 거잖아. 그 엄청난 기간에서 방학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기분 좋게 좀 가고 싶지 않아? 캐리어 들고 막 갈 때. 진짜 쌤이랑 좀 불태워보자. 토요일 해서 이제 너네 수능주 외박주 갔다 오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쌤이 일정을 안 잡을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서 일요일 날 문법 총 정리할 것들도 좀 하고 그렇게 해봤자 3번밖에 안 되거든. 3번의 주말이 있어. 수능 치고 와서 딱 3번의 주말 치고 8, 9 월요일로 8, 9, 10, 11 이렇게 그냥 시험 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더 공부할 것도 없어. 그러고 나서 쌤이랑 개별 상담으로 방학 때 모의고사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1대1 시간 가지는 걸로 하고, 겨울학기 수업은 따로는 하지는 않아. 근데 선생님 너무 학원을 와서 안 다니고 있으면 국어를 아예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2학년 내신에 필요한 것들을 좀 하고는 있는 반을 한 반 정도는 개설을 할 테니까. 근데 쌤 생각에는 꼭 그 수업 말고라도 여러분 인강으로도 국어는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은 개인적으로 내가 만약에 김천과 학생이면 겨울학기를 완전 점수를 잘 받으려고 겨울학기에 완전 집중을 할 것 같고, 생기부로 완전 집중을 할 것 같고, 국어는 이렇게 학기 중에 시작이 됐을 때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학기 중에 열심히 안 하고 막 방학 때도 국어 안 하고 막 이렇게를 하면 참 속상하단 말이지. 그냥 진짜 3주만 쌤이랑 좀 잘 해줘, 알았지? 3주 동안 쌤이 이 팔다리에 이렇게 좀 착 감기는 듯한 느낌으로 학원을 좀 와주면 안 될까? 참 우리가 손발이 착 잘 맞네 라는 걸로. 그러면 이거 설명해주면서 암기할 거나 암기하고 하면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 일단은 쌤이 진도를 빼놓고 나서 수능을 좀 갔다 오고 나면, 수능주를 보내고 나면 좀 더 박차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네마저도 그렇게 하지는 말고 문제를 좀 풀고 있어줘야지. 지금 나간 진도에서 문제는 풀어주고, 금요일이랑 화요일은 진도 나갈 거야. 근데 여러분은 못 듣는 수업이니까 금요일이랑 화요일은 좀 영상을 들어야 돼, 알았지? 프린트 들고 가고. 오케이, 다 왔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아봐봐. 앞말이 아주 줄 적은 어떤 경우다? 앞에 말이 안 울린 소리야. 가봐. 거북하지에서 하가 기억으로 끝났지. 거북의 기억의 동그라미. 그러면 거북치가 아니야, 얘들아. 거북치 않다. 아니야. 거북치 않다. 거북치 않다. 생각하건대에서, 아까 생각하건대가 교과서에 나왔었어. 생각하건대의 각자가 기억으로 끝났어. 생각의 기억의 동그라미. 그러면 생각컨대라고 하면 안 돼. 생각컨대가 아니라 뭐야? 생각건대야, 건대. 그리고 생각하다 못해다에서는 생각의 기억이기 때문에 생각다 못해가 아니라 생각다 못해야, 생각다 못해. 하나 아예 사라지는 거야. 깨끗하지 않다. 겁나 실수 많이 해. 깨끗하지 않다에다 특별히 별표 하나 더야. 깨끗이 않다. 깨끗이 않다. 아니야. 깨끗의 시옷으로 끝났으니까 깨끗의 시옷에 동그라미 치고, 깨끗이 시옷으로 끝났으니까 하가 아주 탈락이라서 뭐라고? 깨끗이 않다야. 깨끗이 않다. 깨끗이 않다가 아니라 깨끗이 않다야. 할 수 있겠어?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하다가 아니라 넉넉지 못하다야. 왜? 하의 앞에 말이 넉넉의 기억으로 끝났잖아. 못지 않다가 아니라 못지 않다. 못지 않다. 왜? 못의 시옷으로 끝났으니까. 섭섭치 않게 챙겼습니다. 틀렸어. 섭섭치 않게가 아니라 섭섭지 않게야. 왜? 섭섭의 비읍으로 끝났잖아. 하지 앞에 말이. 익숙치 않다가 아니라 익숙지입니다. 익숙지. 왜? 익숙의 기억으로 끝났잖아. 섭섭치 아니야. 섭섭지 않. 알았지? 나온다. 40항은 나올만 하다. 그 다음에 부침 3에서 요건대가 아니라 요컨대에다가 밑줄. 이런 거 필연코 요컨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띄어쓰기. 다 간다. 고지가 앞이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해서 꼬치에서의 이에다가 동그라미, 꽃마저에 마저 동그라미, 꽃밖에에서의 밖에 동그라미, 꽃에서부터 해서는 조사 2개, 에서 하나 부터 하나. 꽃으로만 하면 조사 누구누구, 으로 하나 만 하나. 꽃이나마에서의 이나마, 꽃이다의 서술격 조사 이다, 활용형은 입니다. 꽃처럼에서의 처럼, 어디까지나 해서는 까지랑 나. 거기도에서의 도, 멀리는에서의 는, 웃고만에서의 만. 그리고 제42항 의존명사 이렇게 띄어 쓰는 거. 아는 것이 힘이다의 것. 할 수 있다, 쏠 수 있다, 잘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수. 먹을 만큼의 만큼. 아는 이를 만났다의 사람의 이. 네가 뜻한 바에서의 바. 떠난 지에서의 지. 떠난 지에서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지는 의존명사다. 나는 국어 공부를 안 하지 않았는데 왜 국어 시험에 성적이 내가 안 나오지? 라는 의문점이 좀 드는 사람은 쌤이랑 시간을 안 가져서 그래. 100%. 24페이지 간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에 개, 벌, 죽, 대, 살, 채, 돈, 속, 켤레, 마리, 자루케 다 앞말이랑 띄어 쓰는 거 할 수 있겠어? 오케이. 다만, 와씨 이거는 좀 해야 돼. 다만에다가 별표 쳐봐봐. 그래서 아까 30분 만에 해서 30 띄우고 분 띄우고 만이었지. 근데 그 30을 아라비아 숫자의 30으로 바꾸잖아? 그럼 숫자로 바꿔주면 30분 붙여 쓴대? 놀랐지? 그리고 2시 할 때 2시거든? 단위성에서. 근데 10분 초, 2시 5분 6초가 나오면 붙여 쓸 수 있어.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다가 밑줄 아라비아 숫자랑 어울릴 경우에는 붙였을 수 있어. 2시 30분 5초 제1가가 있으면 제2가 제3가가 있겠지. 붙였을 수 있어. 3학년이 있으면 1학년 2학년이 있지. 붙였을 수 있어. 6층이 있으면 1, 2, 3, 4, 5층이 있겠지. 붙였을 수 있어. 44항에서는 만단이고 45항은 김상경 쌤이 얼마만큼 설명할 줄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챙겨가도 돼. 국장 겸 과장회사의 겸 10 내지 20회사의 내지 1000군데 100군회사의 대 책상 걸상 등이 있다의 등 이사장 및 이사들의 사의 및 사갑의 귤 등등의 사의 등등 사갑의 등소 부산 강주 등지까지 괜찮아? 그리고 단음절에서는 그때 그거 좀 더 큰 거 이 말 저 말 한입 도입이 원래 띄어쓰기로 한다면 이 띄우고 말 띄우고 저 띄우고 말이지. 근데 이름절 다 띄우기에는 그냥 그룹 지어서 이 말 저 말 한입 도입하는 게 낫잖아. 그리고 47항에서는 수업시간 반드시 확인이라고 좀 적어요. 이걸 보조용어 띄어쓰기를 김상경 쌤이 만약 언급을 하잖아. 진짜 출제거리야. 보조용어의 띄어쓰기는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문장들 주고 띄어쓰기 횟수 물어볼 때 보조용어의 띄어쓰기는 진짜 출제거리가 되는데 수업시간에 안 하면 안 해. 왜냐면 교과서에 없어 지금. 교과서에서는 띄어쓰기에 보조용어의 띄어쓰기는 안 나왔거든. 근데 따로 뭔가 수업시간에 설명하시면서 보조용어, 본용어는 어떻게 띄어쓰는지 언급을 하잖아? 그럼 무조건 내는 거야. 알았지? 47항 수업시간 반드시 확인이야. 25페이지에 보조용어나 본용어의 띄어쓰기 반드시 확인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거의 다 와. 다 끝났어. 그래서 26페이지 이런 것들 이제 수업시간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볼 거고 또로록 54항도 가시고 육사 시험 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56항으로 갑니다. 육사 시험에서 이 맞춤법 파트가 되게 비중을 차지를 한단 말이야. 56항에 봐봐. 56항의 1에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회상이라고 적어봐봐.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 회상은 더라랑 던이야. 아 몹시 춥더라. 깊던 물 그렇게 좋던가. 그 사람 말 잘하던데. 봐봐. 잘하던데에 대는 어이잖아. 내가 보고 온 거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다 회상일 때 더지. 근데 이번에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한다. 밑줄이다. 가리지 아니한다에다가 밑줄. 가리지 아니한다는 든지야. 네, 품사 좀 물어보자. 배든지 사가든지의 사이에 든지는 품사가 뭘까? 배든지 사가든지의 사이에 든지는 품사 뭐게? 배 뒤에 든지가 찰싹 붙었어. 사가 뒤에 든지가 찰싹 붙었어. 그럼 든지에다 동그라미 조사. 그럼 또 하나만 더 맞춰봐봐. 가든지 오든지의 사이에 든지는 품사가 뭐게? 명칭을 뭐라고 칭해야 되지? 품사는 당연히 동사인데 오든지에도 당연히 품사는 동사인데 가가 어간이고 든지가 뭐가 돼야 돼? 조사가 아니라 어미인 거야. 가라는 어간 뒤에 든지 밑에다 뭐라고 적자? 어미. 오라는 어간 뒤에 든지가 뭐가 되는 거야? 어미야 어미. 할 수 있겠어? 배든지의 든지는 조사. 오든지의 든지는 어미야. 이런 거 알아볼 수 있으면 좋아. 57항은 육사를 위해서 우리 좀 해놓을까? 그리고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 해놓을까? 이거 하고 헤어진다 이제. 마지막 힘을 쥐어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이것만 딱 하고 헤어집시다. 자, 집중해봐봐. 가름은 가르다의 명사형이야. 둘로 가름, 옆에다 가르다 적어줘. 세착상으로 가름하였다라고 했을 때 가름은 옆에다 뭐라고 적자? 갈다의 명사형이야. 전구를 가름하다. 전구를 갈다. 갈다야 명사형이. 걸음은 뭐야? 푹 썩힌 거. 걸음은 걷다의 명사형이야. 거치다 옆에다가는 경유하다야. 영어를 경유해서 왔다 거치다. 걷히다는 뭘까? 얘네들이 다 지금 문제점이 발음이 똑같지. 영어를 거치다나 외상값이 거치다가 발음이 똑같지. 그런데 뜻을 구별을 할 때 거치다의 히는 외상값을 걷다에서 걷히다의 히는 무슨 접사? 외상값이 거치다라고 하면 이때의 히는 무슨 접사? 피동접사. 외상값을 걷다, 외상값이 거치다. 피동접사인 거 끄덕끄덕 하시나요? 걷잡다라고 하면 내가 수습하다라는 거야. 걷잡을 수 없는 거야. 겉을 잡는 거, 수습하려고 겉을 잡는 거. 그리고 겉을 잡는 거는 뭐야? 미루어진 작, 지레짐작에서의 걷잡아서 이틀 걸릴이야. 괜찮니? 그러므로는 인간의 접속어야.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사는 거. 그럼으로써는 도구나 수단이야.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 그럼으로써 은혜에 보답을 한 거야. 노름은 도박이야. 놀다에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노름은 도박이고 놀이의 명사형에서의 노름은 뭐가 되는 거야? 플레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노름이야. 또 계속 가봐봐.
느리다는 옆에다가 속도. 진도가 느리다. 느리지 않게 해야 돼. 알았지? 진도가 느리다. 늘이다와 늘리다의 차이는 말로 한번 해봐. 교복을 늘리다와 교복을 늘이다의 차이는 뭘까? 교복 바지가 한 벌이라서 교복 바지를 늘이는 걸까? 늘이는 걸까? 두 벌로 교복 바지를 늘리는 걸까? 늘이는 걸까? 교복 바지의 양은 한 벌이라서 두 벌로 늘리는 거야. 이건 수량이야. 늘리다에서는 수출량, 양이어야 돼. 양. 근데 늘이다는 교복 바지가 키가 컸네 그단세. 그래서 교복 바지의 밑단을 늘이는 거는 길이야. 늘이다는 옆에다가 길이, 늘리다는 수량이랑 관련된 거야. 볼 수 있겠어? 그러면 커튼을 늘리는 거야? 커튼을 느리는 거야? 커튼을 느리는 거야. 길게 축 느리는 거야. 알 수 있겠어? 오케이. 다리다 나왔지 아까. 다리미 기억해. 옷을 다리다. 달이다는 뭐야? 약을 조리는 거야. 조리다가 되겠지. 다치다는 아야아야네. 다치다의 희에 동그라미 치시고 피동전미사야. 다치다의 희는 피동전미사야. 다치다는 그럼 뭘까? 다치다의 치는 뭘까? 치에다가 동그라미 강조. 솔직히 쌤은 고등학생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진짜 틀리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깨는 것 같아. 이런 남자가 되지 말자. 알았지? 다치다에서의 치는 강조인데 두 개 비교해봐봐 얘들아. 문을 닫다 해서 문이 피동 형태로 문을 닫다의 문이 닫히다야 히. 근데 닫히다는 뭐야? 내가 꽝 닫는 거야. 문을 닫히다라는 걸로 목적어를 사용해서 문을 힘껏 닫혔다라고 하면 내가 꽝 닫는 거야.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왜냐면 저는 이런 것들 좀 미세하게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다는 끝내다, finish. 그리고 마히다에다가 별표. 와씨 13번 맞췄는데 와씨 복수 정답 인정해준다네 말. 짜증나네 라고 했을 때 마히다와 맞추다의 차이도 기억해봐봐. 두 개는 어떻게 다르지? 발음은 둘 다 마치다야, 맞추다라. 아 맞췄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면 완전 발음이 같아져. 13번 맞췄어? 라고 하면 나 정답 맞췄어. 정답 맞췄어? 라고 하면 맞췄어. 두 개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다? 얘는 맞다에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에 정답을 맞히다의 사동희야. 1번부터 5까지의 선지에 내가 정답의 선지 3번에다 단역을 콱 갖다 뽑듯이 내가 맞힌 거야. 이럴 때 정답을 아싸 맞았다 에서의 맞다의 맞히다야. 그럼 맞추다는 뭘까? 1번에 1, 2번에 2 기준에 정답지가 있지. 거기에다 갖다 대보는 거야. 비교의 견주다에서의 맞추다야. 호흡을 맞추는 거야. 화음을 맞추는 거야. 입을 맞추는 거야. 어디다가 갖다 대는 거 뭐다? 맞추다야. 내 몸에다가 양복을 갖다 대서 맞춤 정장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을 맞췄어 쓰면 된다 안 된다? 정답을 맞혔어 라고 적어야 돼. 쌤의 지금 이 말 이거 맞게 쓰는 어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정말로 이걸 정답을 맞췄다. 잘 맞췄네 라고 칭찬을 해줄 때 다 이거 쓰지. 이거 쓰는 사람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맞다의 사동형으로 맞히다. 아싸 맞았다 할 때 맞췄다 위에 거야. 근데 아싸 맞췄다 라고 하면 뭔가 기준에다가 내가 맞춘 거야. 화음을 맞추다, 호흡을 맞추다, 정답을 맞추다 하면 1에 1, 2에 2 견주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계속 갈게. 목걸이는 퉁퉁 편도가 부었어요. 목걸이는 목에 걸다. 받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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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쫙 묶어봐봐. 목숨을 바치는 거랑 책받침을 기억해주고 셋불을 쾅 박은 거에 받히다의 희는 피동이야. 그리고 받치다는 걸러내는 거야. 체에 받치다. 구분할 수 있겠소? 그리고 반드시에서는 하다가 붙지 않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적었지. 근데 반듯하다에 하다가 붙는 말에서는 어법대로 적었지. 그리고 부딪히다랑 부딪히다로 구분하는 사람도 좀 잘 없어. 부딪히다랑 부딪히다에다 2개 묶어가지고 서로가 쾅 받는 거는 치야. 치에다가 동그라미 서로가 능동이 되어서 서로 쾅 받는 거는 부딪히다.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갖다 박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부딪히다야, 히. 하나의 대상이 가만히 있는 대상한테 갖다 박는 거는 히가 되고 서로가 부딪히는 거. 2가지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육사 시험에서 붙이다는 붙다랑 상관이 없는 말이야. 힘이 딸리는 거 붙이는 거고 편지를 보내는 거 붙이는 거 논밭을 빌리는 거 붙이는 거고 빈대떡을 구워 먹는 거 붙이는 거고 식목일에 보내는 게 붙이는 거고 회의에 보내는 게 붙이는 거고 인쇄에 붙이고 삼촌질게 숙식을 붙이는 거에서 붙다랑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근데 붙이다는 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붙다의 사동이야. 우표가 붙다. 책상이 벽에 붙다.
흥정이 붙다, 불이 붙다, 감시원이 붙다, 조건이 붙다, 취미가 붙다, 별명을 붙다. 다 붙다랑 관련이 있어. 시키다는 거는 하라는 거지. 시키다는 뭐야? 히에나가 동그라미 역시 씻다의 사동이야. 아름과 암 얘네들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겠고 와 다 간다. 이따가는 조금 지난 후에 시간이 있다가야. 이따가는 조금 지난 후에 이따가는 이따라는 존재하고 난 후에 없는 거야. 절이다는 피가 통하지 않은 거야. 절이다는 뭘까? 양념이 빼어들게 만드는 쩔다야 쩔다. 땀에 쩔다. 그리고 아까 했지. 조리다는 양념이 배어들게 하는 거고 조리다는 초조해지다 플러스 국물을 날리는 거야. 국물을 날리는 거 조리다. 줄이다는 굶주리는 거. 줄이다는 줄다의 사동이야. 비용이 줄다, 비용을 줄이다. 이거 제대로 알고 한번 써봐봐. 한오라고라고 하는 것은 한 만큼 약간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야씨 내가 한오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인데 불만족이냐? 라는 거에서 한오라고. 하느라고는 이유야. 공부를 하느라고 밥을 세웠다. 그 다음에 별로 안 중요하고 로서랑 로서 잘 구분해봐봐. 로서랑 로서에서 로서는 뭐야? 자격이나 신분. 사람으로서 그럴 순 없어. 로서는 도구나 수단. 닭으로서 뻥을 대신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교과서에서는 지금 조리다 하나 나오고 다리다 나왔는데 이건 진짜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한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미국인이라고 해서 거지도 영어 할 수 있잖아. 근데 미국인 거지가 사용하는 영어가 좀 영어의 언어를 잘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여러분도 한국인으로서 언어를 잘 사용하는 건 부딪히다, 부딪히다. 그러니까 문이 닫히다와 히 이런 것들은 진짜 알고 쓰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 나가는데 금요일 날 쌤이 표준 발음법의 의문의 변동을 엄청 빠르게 할게요. 의문의 변동을 나는 날고 기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을 나는 들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 안 들으셔도 되지만 금요일에는 의문의 변동을 나갈 거고 화요일에는 문장 성분이랑 문장의 견문장, 혼문장을 좀 나갈게. 아. 이번 주 숙제는 뭐 해와야 될까? 3-2를 공부를 많이 해오세요. 문제 뒤에 있는 거 알았죠? 네. 고생하셨어요. 이거 건의도 받고 준우 받고 이거